현실적으로는요. 네.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 %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서 일단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에 주식계좌 앱이 있고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계좌 앱, 주식거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도 받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나아가서 공인인증서나 뭐 페이스 아이디, 지문인식 같은 최종적인 거래에 필요한 그 인증 수단까지 알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런 일이 작년 10월에도 발생하고 이번에도 또 발생할 확률 이게 다 합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국토위 국감 중에 주식을 확인하다가 사진이 찍혔던 거죠. 작년 10월에. 그리고 어제 공개된 사진도 지난 4일 본회의 중에 이 밑에서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휴대폰으로 뭘 하면 찍힌다는 걸 알만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주식을 보다가 찍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의식의 발현이잖아요. 저기 작년에 찍혔고 그다음에 저기다 또 보안 필름 깔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다 알면서 네.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고 중요한 건 주가 변동. 그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팔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이걸 조바심이 지금 보고 났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람이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여기에 상습범이 되면은 그다음엔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퇴입니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죠. 네이버, LG CNS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보유 수량도 150주, 420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습,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밑에 조용히 책상 아래 놓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찍힌 사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냐? 차모 씨예요. 차땡땡. 근데 이 차모 씨가 누군가 봤더니 보니까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대체 무슨 얘기야? 보좌관의 주식 거래를 이춘석 의원이 대신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건데 근데 이 보좌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의 조언을 자주 얻습니다. 어제 본회의장 갈 때 깜빡하고 제 전화를 들고 가서 제 주식창을 아마 본회의 중에 잠깐 열어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주식창 이거 여는 거 로그인 없이 열 수 있는 겁니까? 그거야 뭐 두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네. 비밀번호 설정을 뭐 안 해놨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통상적인 관행에는 안 맞죠. 결국 이춘석 의원이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건 거짓말로 보이는 처신 때문 아닐까. 그 전에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보좌관과 본인 두 사람 다 헷갈려서 전화기를 가져갔다든지 네. 제 걸 대신 점점점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짓말로 보이는 이 거짓말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결국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 논란이 일고 한 7, 8시간 만에 후루룩 갑자기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고 지금 민주당도 탈당하고 빨리 수습이 됐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거 아니야라는 강력한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수습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설마 이 휴대전화를 정말 몰라서 바꿔갔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관련해서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이춘석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차명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보좌관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사하고 있는 거라.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예.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 나오면 설명을 아니. 나중에 밝힐 거예요.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빅토리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찍혔는데 그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진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화면에 조사하는데. 그 AI 그 자체가 또 지금 제가 분별하게 썼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이춘석 의원을 기자들이 직접 따라가면서 꼬치꼬치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가 좀 중요한 발언 그 부분 딱 짧게 보여드립니다만 혹여나 앞뒤 문맥상으로 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거의 정말 편집 없이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라는 건데 근데 보면서 최수영 의원님 기자들이 계속 똑같은 걸 사실 물어봐요. 네. 차명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요지는 이거 차명 거래예요 아니에요? 진짜 보좌관 거 그냥 여러만 본 겁니까를 물어봤는데 뭔가 대답이 네, 올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네. 있거든요. 거짓말이니까 애매하죠. 원래 진실은 간단합니다. 원래 거짓말이 길고 해명이 길고 하는 거지 네.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말 네. 못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최근에 정말 보좌관이 민주당 내에서 화제입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은 쓰레기 치우는 갑질의 대상이었다면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은 이 같이 동업자 의식을 가진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신의 저게 차모 씨 걸 의원이 가진 것 같던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진짜 차명 거래를 했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보면은 동업자 의식을 가진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만 차명 거래 정말 딱 요 세 종목만 거래하라고 맡겼을까요? 이렇게 작년도 10월 달에 사진 찍혔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자면 차모 씨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네. 저는 다른 것도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길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 거지. 네. 한번 그게 시작되고 나면은 다른데 번지는 거는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끝나고 물론 이제 경찰이 이끄는 사건이 됐습니다만은 네. 저는 좀 더 폭넓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 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까지 보좌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하기 뭐하니까 재산 관보에 실리는 걸 두려워해서 다른 쪽으로도 맡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식 거래도 차명 맡긴 사람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지 탈당시키고 법사위원장 해놨다고 자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요. 우리랑 당연히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아니 지금 이게 보좌관의 명의로 된 이 주식을 지금 이 사고팔고를 한다는 얘기인 자체는 보좌관과 동업자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혹은 차명으로 명의만 빌렸거나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춘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명거래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사실 가능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냥 보좌관이 하는 건데 여러만 봤을 수 있고요. 이춘석 의원 얘기대로. 또 하나는 보좌관의 명의만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이춘석 의원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보좌관과 이춘석 의원 상호 합의하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띄고 하고 어떤 정말 동업자적인 이런 걸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요. 네.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 %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서 일단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에 주식 계좌 앱이 있고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 계좌 앱, 주식 거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도 받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나아가서 공인인증서나 뭐 페이스 아이디, 지문인식 같은 최종적인 거래에 필요한 그 인증 수단까지 알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런 일이 작년 10월에도 발생하고 이번에도 또 발생할 확률 이게 다 합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차명 거래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대단히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은 앞서 최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즉 휴대전화, 계좌, 주식, 인증수단, 비밀번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설마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정말로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인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모르는 상태로 벌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야만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히 깜빡하고 내 거 아니라 보좌관을 갖고 가서 근데 마침 이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거래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이 어떤 뭐 실명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내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죠.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작년 10월에도 있었잖아요. 아까 기자들도 사실 그걸 질문을 하죠. 작년 10월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로 이 거래를 하신 게 찍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죠. 작년 10월 국토위 국감 중에 찍혔던 사진이에요. 네. 여기 이름은 완전히 다 가려져 있습니다만 당시 요 이름도 사실 아까 보신 차땡땡 해당 보좌관의 명의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아까 뭐 이렇게나 많은 우연이 겹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또 작년 10월에도 하필이면 깜빡하고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갖고 가서 로그인을 해갖고 보고 있다가 그럼 찍힌 거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춘석 의원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죠. 이춘석 의원 보좌관의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식 거래라는 것이 여러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주식을 거래하는 정황도 확인이 된다고 해요. 타인의 그런 거래를 임의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그런 사실상 그 실소유주의다 보니까 계좌주의다 보니까 그러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입건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당에서는 윤리감찰을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춘석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에서 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추가적인 그런 조사와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현재 이 시각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무소속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얘기도 저희 잠시 좀 자세히 짚어보긴 할 겁니다. 일단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당 차원에선 당을 나갔기 때문에 뭐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 이때 국토위 국감 중에 주식을 확인하다가 사진이 찍혔던 거죠. 작년 10월에. 그리고 어제 공개된 사진도 지난 4일 본회의 중에 이 밑에서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최수영 위원님.
이준석 의원이 초선도 아니고요. 재선도 아니고요. 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뭘 하면 찍힌다는 걸 알만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주식을 보다가 찍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의식의 발현이잖아요. 저기 작년에 찍혔고 그다음에 저기다 또 보안 필름 깔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다 알면서 네.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고 중요한 건 주가 변동. 그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팔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이걸 조바심이 지금 보고 났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람이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여기에 상습범이 되면은 그다음엔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표결하거나 질의 듣거나 하는 학문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의 뜻이 없고 오직 주가 변동과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그것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보면서 특히나 저걸 본 게 저는 타이밍이 공교로운 게 저게 이제 그 AI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저걸 알고 들여다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책을 이번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AI 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본회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예요. 얼만큼 이게 시장에서 지금 이게 호가가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경제적 가치에 본인은 정치적 생명을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 지금 보면은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LG 있잖아요. 저게 전부 다 보십시오. AI 수석이 대통령실 AI 수석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과기부 장관이 LG AI 출신이고 그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거니까 그 습관이 저렇게 무섭다.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런 걸 몰랐겠느냐. 초재선도 아니고 알면서도 습관이 무섭고 지금 당장 얼마가 올랐는지 지금 팔 때가 아닌지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이 어떤 경고 신호들이나 잘못된 이런 사례들 다 잊고 보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뭐 잠깐 그 해갖고 봤다고 그 본 게 뭐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났나 안 났나 확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공개된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네이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문 수량 5주예요. 5주씩 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지금 호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5주 해갖고 팔까 말까 이걸 지금 이게 실제 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에는 실제 이 해당 처음에 이 사진을 보도한 이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보좌관 주식인데 왜 본인이 분할 거래를 한 것이냐. 호가 확인하면서 왜 주문을 정정한 것이냐. 차명 거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한 번 한 겁니다 하면 이걸 차명 거래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한 번입니다 하면. 작년 10월 7일에 찍힌 사진을 보면요. 네. 그 사진에는 사무보좌관의 이름도 나와 있고 심지어 계좌번호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다만 당시에는 이춘석 의원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화 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작년 10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이겠는가?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진을 잘 보시면요. 네이버와 그 LG CNS 종목이 떠 있는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신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용.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돈인 증거금은 30%나 40% 정도일 겁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수익을 실현해야 되거나 아하. 혹은 손해가 났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조바심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그런 조바심이 과연 보좌관의 조바심이었겠는가 아니면 본인의 조바심이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